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2025년 11월 1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선언했는데요. 이번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경제 전쟁의 서막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현재 선물 지수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논의를 완화함에 따라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무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가 말한 부끄러운 행보란 중국이 발표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 때문입니다. 히토류, 반도체 핵심 소재, 그리고 첨단 소프트웨어 접근 제한까지 포함된 강력한 조치죠. 트럼프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중국산 제품 전면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시행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 무역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중국 기술 굴기 자체를 제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즉시 반격했죠. 전기차, 반도체, 군사용 장비 등 미국의 산업의 산소와도 같은 존재를 수출 제한했습니다. 또한 미국 선박의 항만 요금 추가가 부과되고요.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도 했습니다.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까지. 중국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100% 관세를 걸면 우리는 당신의 핵심 산업을 겨냥하겠다.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장 공포의 하루를 맞았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9%, S&P 500은 마이너스 2.7%,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3.6%, 지난 4월달 이후 최악을 보였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잠시 숨을 돌리던 그때 관세 폭탄이 투자 심리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경제 지표 발표도 중단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AI보다 무역 전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로드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10월 1일 주방 가구 세면대 관세를 발표했고요. 10월 14일에는 목재, 가구류를 관세 발표했습니다. 11월 초에는 멕시코산 제품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고요. 대법원에서 국가별 보복 관세 합헌 여부 심리 예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트럼프의 관세 전략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법 판결이 난다면 그는 관세로 세계를 통제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겠죠. 이 관세 조치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요. 제조업 체인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히토류로,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장비로 맞서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에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경제 전쟁이다라고 말이죠. 2025년 11월 세계는 또 한 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글로벌 산업들, 누가 먼저 흔들리게 될까요? 결국 이 싸움은 누가 기술의 목줄을 쥐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2%, 테슬라는 마이너스 5%, 루시드는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면서요. 약세를 보였는데요. 왜 이렇게 약세를 보였을까요? 중국은 최근 히토류뿐만 아니라 가공 기술, 자석 제조,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모두 허가제로 묶었습니다. 즉,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모터, 배터리, 원가가 올라가면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같은 EV 주식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독립이 시작되는 계기일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로 인해 금일장 루시드 종가는요 20.98달러, 애프터장마저도 마이너스 1.33% 하락을 이어가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21.7달러로 출발했지만 오전 중 매도세가 강하게 몰렸고요. 21달러 아래로 빠르게 이탈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잠시 반등했지만 5시 이후 급락세로 이어지며 20.5달러대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마감 후에도 약세가 이어진 걸 보면 단순한 단기 조정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이탈이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루시드는 최근까지 21.5에서 22달러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유지했지만 이번 하락으로 20.9달러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번 주 주요 포인트는 단기 매물대인 20.5달러, 중기 지지선인 19.8달러, 상단 저항선인 22.3달러, 단기적으로는 20달러 방어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요, 19.5달러까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더플로우는 지난 5일간 루시드 총 유입은 18.27백만 달러, 반면 유출은 29.35백만 달러였습니다. 즉 순유출은 마이너스 11.8백만 달러. 이는 단기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 혹은 리스크 회피에 나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차트를 보면 트럼프의 100% 중국산 관세 선언으로 EV 섹터 전반이 하락하면서 히토류 공급 불확실성, 생산 원가 리스크 상승, 그러나 사우디 투자자금 PIF가 루시드의 재정적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요인을 보면 그래비티 SUV가 2교대 근무 체제로 바뀌면서 대량 생산을 준비 중에 있고 사우디 AMP2 공장에서 첫 완성차 조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5일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루시드 주가를 한번 예측해 보면 상승 시나리오 확률은 60%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은 20달러 방어 성공과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23.8달러, 7% 상승 여력이 있겠고요. 중기 목표는 26에서 28달러, 11월 실적 기대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매수 복귀 그리고 그래비티 인도량 발표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 시나리오도 볼 수가 있겠죠. 확률은 40%, 조건은 20달러 붕괴와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단기 하락 목표는 19.5달러, 추가 하락 시 18달러 초반 테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 EV 섹터 전반 약세와 관세 여파 확대가 촉매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생산이 아닌 영업과 고객 서비스 확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노세의 새 거점을 오픈하면서요, 동시에 캐나다의 그래비티 SUV 출고를 시작했죠. 루시드의 확장 전략,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시장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캘리포니아 샌호세 중심부에 92,500평방피트 규모의 복합시설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데요. 신차, 중고차 판매, 리스, 트레이드인, 딜리버리, 그리고 정비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통합형 서비스 허브라는 것입니다. 개장식에는 루시드 임시 CEO인 마크 윈터호프와 샌호세 시장 매트 마한이 참석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우리 도심에 온 걸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급 EV 브랜드를 이곳에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네요. 기존 루시드 서비스 센터는 밀브레인에 있었지만 고객이 몰리면서 정비 대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번 세노세 센터는 밀브레이 대비 2배 규모로 정비 수용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 루시드 오너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루시드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이는 단순히 공간이 넓어진 게 아니라 루시드가 고객 경험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루시드는 전 세계 64개의 스튜디오 및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루시드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매장이 아닌 판매와 정비 그리고 딜리버리 허브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이는 테슬라의 초기 전략과 흡사한 구조로 보입니다. 즉 단순한 차량 판매가 아니라 완전한 고객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은 날 루시드는 또 하나의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캐나다 시장에서 3열 SUV 그래비티 출고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유럽 출시 후 불과 한 달 만에 북미 확장으로요, 루시드의 글로벌 생산, 배송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비티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되고요. 캐나다 판매가는 약 96,000달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두 번째 주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죠. 자, 판매 그리고 서비스 통합은 브랜드 신뢰를 구축할 수가 있고, 테슬라와 달리 루시드는 고객 접점 강화를 중심으로 차별화 중입니다. 그리고 생산 확대와 북미 인도 병행, 단순한 판매망 확장이 아니라 실제 수익 전환 기반 확립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비티 SUV 캐나다 진출은 북미 고급 SUV 시장 진입으로 루시드의 볼륨 성장 구간 진입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노세 센터는 단순한 영업망 확장이 아니라 루시드가 판매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루시드는 지금 여러 도전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도 공급망이 복잡할 때도 이 회사는 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애리조나에서는 2교대 생산이 시작됐고 세노세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허브가 문을 열었고요. 캐나다에서는 그래비티 SUV가 첫 고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루시드는 2.0, 즉 본격적인 확장 단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남은 건요, 11월 실적 발표에서 보여줄 실질적 판매 성장이겠죠.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